피플 네 가지가 있는 뉴스 이슈 네 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뱃사공 몇 년생이세요? 혹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네. 외모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처녀 뱃사공인가요? 네. 이게 지금 노래가 나와서. 제 의지가 반영된 선곡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힙한 노래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지금 우리 네 가지 이슈를 그 시사의 강을 건너서 편안하게 모셔드리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카카오 먹통 지금 토, 일, 월 사흘째인데 완벽하게는 아직 복구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15일 오후 3시 33분쯤에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SK CNC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8시간 만인 오후 11시 46분쯤에 꺼졌지만 안전 문제로 전력 공급이 늦어졌고요. 어젯밤 9시 반쯤에 카카오 측이 서비스 주요 기능들이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 이렇게 공지를 하긴 했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토요일에 당일에 예. 불편함을 겪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저는 뭐 카카오톡은 사실 다른 대체제가 있어서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렇는데 이 카카오 택시 제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강남에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당황했어요. 아. 그래서 긴급하게 네. 뭐 팀원이 온다 무슨 네. 뭐 우버 뭐 우티 네. 뭐 이런 거 깔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잡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저 역시도 뭐 내비 사용하거나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현재는 완벽하게 복구가 거의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서비스에 뭐 지연이 있는 건가요? 네, 아직도 완벽한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전히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때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대중교통 길찾기나 로드뷰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메일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다음과 카카오 메일 서비스와 검색 기능도 원활하지 않아서 복구 중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카카오톡에 주기적으로 복구 현황을 업데이트해서 이용자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카카오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이게 만약에 먹통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이 유저 이탈, 사용자 이탈이 그거로 시작되면은 이게 카카오가 굉장히 손해를 볼 텐데 뭐 빨리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오늘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조금 전 11시부터 이제 합동 감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경찰과 소방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화재 어제 1차 감식을 했는데 지하 3층 전기실 안에 있는 배터리 부근에서 발생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국과수도 참여해서 화재 발생 지점에 대해 더욱 자세한 조사를 이어가고요. 또 배터리를 분해해서 배터리가 직접적인 화재 원인인지 또 다른 곳에서 옮겨 붙은 것인지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배터리가 예전에 전기차에서도 충돌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났고 그 전에는 아마 작년 재작년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저장 장치에서 자연 발화가 네.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갈수록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배터리를 이거 원인을 좀 규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10년 전에도 한번 먹통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 규모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2010년에 출시돼서 카카오톡이 지금 국민 SNS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하고는 좀 피해 규모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카카오톡 기준으로 국내 이용자가 올해 1분기 현재 기준으로 4,743만 명에 달합니다. 4,700만 명이면 전 국민이 다 쓴다고 보면 되죠. 네, 맞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다 사용하는 건데요. 카카오는 이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뭐 카카오가 안 들어간 게 사실 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번 불통 사태와 관련해서 대응이 지연된 점을 사과하면서 화재 대비에 미흡했던 점도 카카오는 인정했습니다. 예, 카카오 주식도 오늘 많이 빠졌다고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가 넘게 장 초반에 빠졌다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이제 앵커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8% 넘게 하락했다가 조금 전에 회복해서 이 시간 현재는 지금 기준으로 48,750원을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 주가는 작년 11월 13만 1,000원에 달했었는데 예.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른 카카오 계열사 주가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카카오 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80%, 70%가 빠졌더라고요. 지금 다른 주가보다도 주식보다도 상당히 많이 빠져서 이 화재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빠졌었는데 이 화재가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 투자자들이 조금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서 카카오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카카오는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 사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본인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을 하지만 만약 독과점이 심하면 당연히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 개입도 시사를 했습니다. 예, 뭐 정부 개입이 어느 선인지 모르겠지만은 백업 장치는 할 수 있게 좀 강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범수 의장 24일 날 국감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여야가 관련해서 공방이 오갔는데요. 과방위는 오는 24일 종합국감에 이 카카오를 비롯해서 네이버, SK CNC 대표 등 이번 사태 관계자들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 후속 조치에 대해 따져볼 예정입니다. 예, 4년 전에 아마 KT 화재 때도 수백억 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감 얘기 나왔으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했어요. 문재인의 3시간을 밝혀라, 이런 구호가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진 월북 결론을 총체적인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질타를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3시간 행적을 검찰이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여기에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까지 나서서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감사위원회 의결은 필요 없다면서 힘을 보탰고요.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가짜 평화를 위해 국민을 제물로 바친 정권 차원의 대규모 조작 게이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당은 감사원 감사가 문 전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표적 감사임이 명백해졌다. 아, 야당은 네. 그렇게 반격을 했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에 나서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 국민의힘까지 공모한 정치보복 감사인 게 확인됐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요. 민주당은 감사 개시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감사원법 개정 추진과 함께 감사원 개혁을 위한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를 놓고 지금 격렬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수사 요청을 검찰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아마 갈등이 정점에 치달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제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예. 4일부터 시작된 건데 오는 24일까지 이제 17개 상임위에서 모두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걸 조금 소개해드리면 오늘 과방위에서 한국방송공사 KBS죠.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자막 관련 사안은 이제 비롯해서 공영방송 역할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KBS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얼마 전에 그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들이 또 공유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네요. 네, 헌재 국감에서는 법무부가 제기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여야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 군사법원 국감에는 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하는데 이번에 있었던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또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과 9.19 군사합의 파기 등 안보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로 출소가 예정됐던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게 추가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네요. 네, 김근식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서 15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출소 예정이었는데 이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한데, 앞서 검찰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언제적 이게 범죄인 건가요? 네,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이제 추가로 드러난 건데요. A 씨가 이제 직접 신고를 한 겁니다.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에 인천 계양경찰서
경찰서를 통해서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020년에 추가로 신고가 들어온 게 지금 이제 수사 결과 나온 거네요. 그럼 2년 동안 왜 수사기관은 뭐 하다가 이제서야 부랴부랴 한 건지 그것도 시점도 좀 그런데 근데 수사기관이 16년 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런 배경에는 성폭력 처벌법의 공소시효가 개정된 점이 주요했다고요. 네, 사건 발생이 이제 2006년입니다. 당시만 해도 성폭력 처벌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7년으로 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1년에 이 해당 법이 개정이 되면서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16년 전 사건인데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배제되면서 수사기관은 공소시효 제한 없이 김근식을 수사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도소 안에서 추가로 계속 이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의정부가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아시겠지만은 의정부 지역사회에서 지금 김근식이 온다라고 하면서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시위 집회가 있었는데 이걸로 이제 일단락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법무부가 출소 후에 김근식의 거주지를 의정부 소재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시가 진입 자체를 막겠다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의정부시는 안도를 했는데요. 의정부시장의 경우에 어제 김근식의 재범과 도주 가능성을 바로 판단한 판사님의 처분에 안도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한편 신당역 스토키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의 1심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고요. 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밤에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이제 여성 입사 동기인 여성 승무원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초 이제 보복 살인 혐의로만 송치가 됐었는데 각각 이제 주소지를 알아내는 과정 등을 포함해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지난 토요일이죠. 15일에 평택시의 SPC 이제 파리바게트로 유명하죠. 네. 이 계열사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기계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네,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에 이 평택 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던 20대 여성이 혼합기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해당 작업이 2인 1조가 원칙인데 동료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이게 그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도 2인 1조가 원칙이었는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때 사고가 났잖아요. 굉장히 좀 판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A 씨의 동료는 아직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평소처럼 빵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사고가 벌어진 이 공장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SPC 제과점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에 이제 빵 반죽과 재료를 납품하고 있는데 A씨의 동료들이 정상 출근해서 평소처럼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가 9대의 소스 혼합기 가운데 인터록이라고 하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장치인데 이 기계가 없는 7대에 대해서만 작업 중지 명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2대로 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노동부가 알아서 나머지 2대 혼합기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뭐 노동부도 잘못한 거지만 회사가 알아서 중단을 해야죠. 사고가 난 데에서 어떻게 이거를 만듭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커피 쿠폰 준비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커피 쿠폰 받고 싶다 문자 보내시면 추첨을 통해 이번 달 말에 일괄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